자, 이제 우리가 함수에 대한 이제 정의 내용이 거의 이제 된 것 같아요. 함수를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말고사에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요 함수의 타입, 형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놔야 돼요. 그래서 뭐 C의 함수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있는지 그 형태에 대해서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하나를 타이핑을 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고 하는 거는 자, 잘 정리를 해 놓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선은 포맷은 두 가지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이드,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인크루드, 그 다음에 이제 뭐 stdio 헤더, 이렇게 이제 헤더 파일을 이제 인크루드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define을 합니다. 그래서 p 뭐 a는 아니면 p 1번 P의 1번은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define을 할 수가 있어요. P2는 뭐 2, 3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나오는데요. 함수 나오기 전에 이제 인티저 뭐 a, 인티저 t, tt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가로 이렇게 이제 선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oid 메인, 메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메인 함수가 있고요. 메인 함수 바깥에 이제 void sum 함수 넣고요. void delay 함수 쓰고요. 함수 또 쓰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똑같으면 안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1 이렇게죠. sum 그 다음 인티저 a i라고 합시다. i. 홈은 i가 0에서부터 i가 100까지. i는 플러스 플러스.
딜레이. 얘가 이거 틀렸네요. 이런,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걸로 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 딜레이가 되었네요. 우리가 앞전에 설명했던 대로 그대로 정리할게요. 딜레이 1번 썼고요. 여기는 썸인데 A 이꼬르 1, B 이꼬르 C 이렇게 하고요. 곱하기 B. 그 다음에 값을 바꾸고요. 이거는 A, 예를 들면 이렇게 적읍시다. A 곱하기 N 이렇게 해도 가능하죠. C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개를 받아서 리턴. 자,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C에 대한 기본적인 루틴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C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include라고 하는 문장을 넣어야 하고요. include는 내가 이 C에서 사용하는 전체적인 문장에 대해서 요 C 루틴 안에다가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거는 이제 이 C 자체가 내장하고 있는 내장 함수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불러다가 쓰겠다 라는 거고요. define문은 내가 얘를 이렇게 놓겠다, 얘를 이렇게 놓겠다, 얘를 이렇게 정의하겠다 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정의. 그리고 이제 변수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 변수를 우리는 전역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역 변수. 전역 변수는 이 함수 내에 모든 영역에서 통용되는 함수입니다. 변수입니다. 변수. 메모리가 따로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t 값은 0, tt를 인티저로 쓰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요 안에서도 통용되고 요 메인 함수 내에서도 통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언된 이름을 요 함수 내에서 또 다시 선언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서 인티저 t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혹은 뭐 캐릭터 t 이런 식으로 이 이름이 여기도 써 있기 때문에 이 속에다 쓰면 안 돼요. 절대. 아시겠죠? 겹치면 안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함수 내에 들어와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인티저로 선언했죠? A가 2, B가 3, 초기값 넣었고요. C 선언됐습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곱하래. 그럼 A가 2고 B가 3이니까 2, 3은 6이 되겠죠. 결국은 얘는 결과값이 6이 될 거예요.
결국은 6을 어디다 넣으라고요? C에다가 6을 집어넣어라. 이 소리하고 똑같죠. 그죠? 6을 C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C 속에 6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재는 메모리 속에 넣기만 했지 사용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거를 그러면 프린트 해라, 화면에 뿌려라, 이렇게 하면 화면에 뿌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함수 내에서 처리하고 끝, 여기서 끝나고 있는 겁니다. 대입을 해놓고 끝난 거죠. 얘는 sum 1번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함수가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그런 함수가 되고요. 얘는 뭐야? 하나의 인자를 받죠. n값을. 그래서 받아서 안에서 계산하게 되는데 a가 지금 현재 2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a 선언되어 있고 여기도 a 선언되어 있고요. 여기도 c 선언되어 있고 c 선언되어 있죠. 그럼 이 함수 내에 들어가 있는 a, b하고 이 함수에 들어가 있는 a, b는 서로 다른 a, b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써도 상관없어요. 함수와 함수가 다른 이름 속에서는. 그런데 여 위에서 전체적으로 선언한 거는 여기든 여기든 다 통용되기 때문에 똑같으면 안 된다. 이름이. 그거 하나는 꼭 명심을 하시고요. 요 함수와 이 함수의 차이는 뭐예요? 이 함수는 한번 와서 그냥 처리하고 끝난 거고요. 요 함수는 인자를 하나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 받은 값을 가지고 곱해준다. 그래서 A는 지금 현재 몇이야? 2잖아요. 2 곱하기 N값. N값이 뭐가 들을지는 아직 몰라요. 그리고 C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에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sum. 그 다음 sum 4. 이런 식으로. sum 1. 자, 두 가지의 차이점을 느끼셔야 돼요. 자, 이거 sum은 여기에 올라가서 얘 한번 처리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C 값이 지금 현재 이 함수 내의 C 값은 6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거 수행하면 요 2라는 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요 인티저 n이라고 하는 게 2가 되는 거죠. 2.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2 곱하기 n을 하는 거예요. 2. 4가 되는 거죠. 여기서의 C 값은 몇이야? 4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C값은 4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이 함수의 요 위치하고 이 함수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C값이 6이 나와도 상관없고요. 여기에 C값은 4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따로따로입니다. 그거 명심을 하도록 하셨으면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이 함수 내 C는 6이 됐고요. 이 함수 내 C는 4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처리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그냥 함수의 의미만 설명하기 위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경우도 있어요. sum 그 다음에 2 하고 이번에는 뭐 2,4 5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를 하나를 받자. 이렇게 받자. 그러면 요 함수의 이름으로 가고 요 두 개의 인자를 받습니다. 2하고 5를. 그러면 요 함수로 와서 여기에 A 값이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값이 5가 되는 거죠. 자, 얘도 지금 AB를 썼습니다. 요 함수에 AB 썼잖아요. 요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얘는 이 안에서만 통용이 됩니다. C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A, B가 됐으니까 결국은 A, B가 몇이야? 2 플러스 2 플러스 5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 플러스 5. 이게 어디로 가요? C 값으로 가겠죠. 그러면 5, 6, 7, 7이 되겠네요. C 값은 7. 됐죠? C 값 7. 그리고 C 값을 어디다가 이 함수 바깥으로 던져줘라. 이 소리예요. 리턴 돌려줘라. 그러면 결국은 요 값은 몇이 된다? 요 값이 결국은 7이 되는 거죠. 7. 됐죠?
그래서 결국은 C 이꼬르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C, 여기서도 C 막 C 쓰고 있잖아요. 다 다른 C들이에요. 됐어요? 이거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에서도 선언해 줘야겠죠. C 이런 식으로. 왜? 이 C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 함수 내에서는. 그래서 인티저 C 이렇게 선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C 이꼬르 sum 이렇게 했다. C 이꼬르 sum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요 sum 2에 2하고 5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처리한 결과는 결국은 뭐였어요? 여기서 처리한 결과는 C 값은 7이 됐고 그 7 값을 넘겨줬죠. 넘길 때는 인티저로 넘겨줘야 한다는 거죠. 왜? 여기 인티저로 다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캐릭터로 선언되어 있다 그러면 캐릭터로 선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C 값이 이게 이제 7이 되는 거고요. 7 값을 C로 넘겨줬다. C로 넘어온 값은 7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 처리한 다음에 내가 이제 시간 지연하고 싶어. 그러면 딜레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딱 찍으면 내가 요 함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 어디 가요? 이 딜레이 함수로 가게 되고 안에 들어가서 요거 수행하죠. 그래서 i가 0에서부터 100보다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100까지 증가하는 게 1초가 될지 2초가 될지 3초가 될지는 CPU마다 달라요. 아시겠죠? 그냥 여기서는 정의하고 넘어갑시다. 그냥 100까지 99까지 100보다 작은 것까지 계속 하나하나 카운팅을 하고 있다. 시간 지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다시 딜레이를 또 하고 싶어? 그러면은 딜레이 하고요. 이번에 1번 거를 수행할까요? 뭐 여기가 1000이다 100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딜레이 1번 함수에 가서 100이라는 값을 넘겨 봤습니다. 그러면 n 값이 100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100까지, 그죠? 100보다 작은 값까지 원래는 99까지라고 봅시다. 그냥 정확하게 99까지 카운팅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1000이다 1000 그러면 999까지 이제 카운팅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1000개를 세는 게 1초다 만약에, 그럼 이게 이제 1초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1초 동안 지연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2000이면 2초, 3000이면 3초 지연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계산했을 때 1000일 때 1초 지연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죠. 이해가죠? 만약에 너 2초 동안 또 지연하고 싶어? 그러면 딜레이 1 하고 여기다가 이제 뭐 5000 이렇게 치면 돼요.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뭐다? 5초 동안 지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결국은 5000이라는 값을 어디로 받아요? n으로 받게 되고 여기 n 값이 결국은 5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부터 이제 4999까지 카운팅을 하고 있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함수의 형태를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리턴하는 함수, 그 다음에 넘겨받아서 처리하는 함수, 들어가서 처리하고 끝나는 함수, 이렇게 다양하게 살펴봤어요. 이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C에서는 이제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본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놓고 요 함수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시험 볼 때 이 형태가 의미하는 게 뭐고, 이 형태가 의미하는 게 뭐고, 이 형태가 의미하는 게 뭐다, 그리고 이 형태가 의미하는 게 뭐고,
요 형태가 의미하는 게 뭐다 라고 하는 거를 잘 설명을 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 요 변수라고 하는 것들 있죠. 중요하다. 글로벌 변수는 다 통용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다가 또 선언하면 안 돼요. 캐릭터 예를 들면 캐릭터 t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 요거는 잘못됐다. 왜? 위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얘를 빼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를 빼거나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놔야 된다. 그러면 이 t값은 여기에서만 이제 허용이 되는 형태가 된다 라고 하는 거를 꼭 알아두시고요. 지금 이 C라고 하는 놈은 여기서 또 프로그램을 쭉 이렇게 수행을 해 옵니다. 수행을 해 와서 쭉 수행해서 내려온 다음에 메인 함수에 가서 요 내용 처리하고 여기서 끝나요. 요게 다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내려와서 요 내용을 수행하고 끝나는데 요 함수가 앞에 선언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얘는 요 이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앞에 뭐가 있구나. 요게 위에 선언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썸이라는 게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함수명이 이 함수명들이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메인 함수가 제일 뒤쪽에 가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이렇게 안 쓰고 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함수를 바깥으로 다 뺍니다. 뒤쪽으로 요거를 뒤쪽으로 다 빼요. 그래서 요 뒤쪽 메인 함수 뒤쪽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는 얘가 뭐가 선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함수명만 이렇게 디파인을 해놔요. 표기법이니까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앞에 함수명만 선언을 이렇게 이제 해놓게 됩니다. 이렇게 뒤에 세미콜론 해서 다 이제 끝내줘야 돼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디파인만 해놔요. 그러면 C에서는 쭉 프로그램 수행하고 와서 메인 함수에 들어와서 처리하고 끝납니다. 이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얘는 여기서까지가 딱 오고 끝나거든요. 근데 앞에 이렇게 선언을 해 놓으면 뒤쪽에 누군가가 있구나, 썸이라는 애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은 성격을 갖는 거죠. 앞에 뭐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실제 찾는 거는 뒤에 가서 찾게 됩니다. 그 함수를. 그래서 우리가 C를 짤 때는 두 가지 형태로 짜게 돼요. 요 앞에 선언되는 거 하나지, 뒤에 선언되는 방법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선언되니까 그 두 가지를 방법을 꼭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요 프로그램은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 파일로 해서 넣어드리도록, 그렇게 참고 자료로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두 가지 형식은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요. 두 개는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붙여서 제가 요거는 함수가 앞에, 이거는 함수가 뒤에, 이거는 함수가 뒤쪽에, 이렇게 놓는 타입으로 선언을 해놨고요.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스타일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두 가지 형태를 알려드렸으니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숙지를 해 놓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꼭 알아두십시오. C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방식으로 짜든 이 방식으로 짜든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어떤 방식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거를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C를 짤 때는 이 앞에다가 이렇게 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함수 전체를. 그리고 뒤에 메인 함수를 놓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하드웨어는. 근데 그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앞에 함수 선언하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처리하고 뒤에다가 함수 다 갖다 놓고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 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고요. 틀린 부분들은 좀 교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는 오늘까지 마무리해서 여러분들 다 숙지를 해 놓으세요.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바로바로 보면서 넘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다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보드에다가 넣어 가지고 동작시키고 이렇게 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 정립을 잘 해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기에서 처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고 이 안에서 이제 사용되는 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인 거죠. 이 속에다가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while문이나 for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어떻게 쓸 건지가 이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문장 중에서 뭐만 썼냐면 함수 내에 이 for문만 써본 거예요. for문만. 아시겠죠? for문만 지금 썼습니다. 그래서 while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 스위치 케이스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안 썼어요. 그거는 우리가 뒤에 프로그램 하면서 다시 한번 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 내용은 변수에 대한 선언하는 위치, 이렇게 지역적인 함수에 쓰는 거를 로컬 변수라고 합니다. 지역 변수. 그 다음에 요 바깥에 전체적인 함수 바깥에 놓는 이 변수를 전역 변수다, 글로벌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정리하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번씩 다 몇 번씩 해서 숙지를 해 놓도록 하십시오.